빈곤 가족 무료 식품 배포에 역대 최다 인원 몰려들어 일본 뉴스. 일본에서 NPO 법인들은 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식품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평상시 기업이나 가정에서 남은 식품 등을 기부받아 창고에 보관하다가 지원할 필요가 생기면 그때그때 관공서 앞이나 공원 등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계속되는 물가 급등으로 가정에서 들어오는 식품 기부가 감소하고 있어서 많은 NPO 법인들이 고민이라고 합니다. 시즈오카의 한 NPO 법인은 2019년도에 약 54톤인 생활공급자들에 대한 제공량이 코로나를 거쳐 2022년도에 약 80톤까지 증가했지만 금년 1월 기부량은 13.2톤으로 전년보다 6.3톤이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식품 등의 무료 배포는 지금까지는 고령자의 수요가 비교적 높았지만 코로나 영향으로 최근 몇 년간 현역 세대의 의뢰자가 늘었습니다. 이 NPO 법인에 따르면 기부가 줄어서 특히 쌀과 면 등의 주식이 부족해 스스로 쌀을 구입해 부족분을 보충하고 있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식품 배포와 관련된 기사 하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8월 24일 여자스파라는 매체에서 보도한 도청아프 식품 배포의 과거 최다 749명, 아이를 동반한 부모도 코로나 급부금이 없어지고 빈곤이 가속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비정상적인 무더위가 계속되는 금년 여름이지만 악몽은 기온뿐만 아니다. 고물가와 전기요금 급등으로 육아 중인 공공세대는 전례 없는 공경에 처해 있다. 총무성의 2022년도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은 전국에 약 2,100만 명으로 노동자의 약 37%를 차지한다. 그중 70%가 여성이지만 여성의 낮은 임금은 현저해 연수입 100만원 미만이 41.2%, 100만에서 199만원이 38.2%다. 바로 워킹푸어 상태다. 도내에 사는 싱글맘 S씨는 말한다. 한부모 세대는 각종 수당이 있고 지자체에 따라서는 의료비가 무료가 되거나 수도요금이 감면됩니다. 이 어머니처럼 각종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은 아직 좋은 편일지도 모른다. 공공세대의 부모와 자식을 지원하는 오사카의 NPO 법인 CPAO 대표인 도쿠마루 유키코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행정수당과 민간 지원은 기본적으로 신청주의, 정보를 얻고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일조차 여의치 않은 부모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이 어지러져 있기 때문에 서류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되거나 서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지원단체에 접근하지 못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공공세대 중에도 격차가 생기고 있다고 실감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등교한 아동이 말라붙고 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는 어린이 빈곤에 대해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아동빈곤대책법이 생긴 지 10년 새롭게 지원을 정리하면서 정말 아이들에게 혜택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는 현금을 나눠주지 않고 서비스로 지원하려고 하지만 급부금은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여론이 자주 떠드는 도박이나 유흥비로 쓰는 부모는 정말 극히 일부 사람들 때문에 급부금을 주지 않는 것은 이상합니다. 어린이는 나라의 보물이다. 지원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후생노동성은 7월 2021년 아동의 상대적 빈곤율이 11.5%로 전해 조사보다 2.5% 개선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빈곤 문제를 오랜 세월 계속 쫓아온 작가 아마미야 덕고로 린 씨는 이렇게 지적한다. 빈곤 문제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코로나 관련 급부금으로 일시적으로 좋아졌을 뿐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네요. 실제로는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도쿄도청 앞의 식료품 배포에 줄을 선 것은 이전에는 노숙 남성이 중심으로 5, 60명 정도였지만 코로나에서는 아이를 동반한 부모들도 줄을 서게 되었습니다. 5류로 내려간 5월 말에는 역대 최다인 749명을 기록한 날도 있습니다. 이어 아메미야 씨는 싱글마더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동 빈곤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버블 붕괴 전까지는 싱글마더라도 사정을 참작해 중소기업의 사장이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등 사회적 포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이 확산되자 싱글마더가 얻던 정규직은 대부분 파견이나 업무 위탁으로 대체되고 말았습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격차 확대의 요인이기 때문에 우선 해결해야 할 것은 고용 문제. 그런데 아동 빈곤 대책과 저출산 대책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 식당 등의 지원 활동은 확산되고 있지만 정부는 민간에 위임한 상태입니다. 여성의 고용 대책이야말로 빈곤 대책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관련 기사에 일본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인지 댓글 몇 개를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요즘은 광고에서 싸다고 생각하는 상품을 사러 가면 유통기한이 꽤 짧은 상품이 많아졌다. 지금은 유통기한이 짧아도 사는 사람도 많고 당연히 기부하는 상품도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예전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먹지 않았지만 지금은 신경 쓰지 않고 먹는 사람도 많다고 생각한다. 다음 댓글입니다. 우리는 유통기한 2일 남은 식품을 아침 일찍 슈퍼에 가서 반값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11월 이후인 물건밖에 기증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 조건이 엄격한 것 아닐까요? 여러가지 규정이나 보관 측의 사정도 있겠지만 기부를 요구한다면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는 것일까요? 다음 댓글입니다. 싱글마더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우선 아이를 데리고 친가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집세나 광열비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현금이 아니라 슈퍼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식재료권이나 포인트 등으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도박에 사용하는 사람이 일부라도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니까 현금 지급을 중단하는 것이 이해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음 댓글입니다. 사고 등 불운으로 일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싱글은 스스로 선택한 길이므로 스스로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결혼 자체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까. 결혼 생활의 인내가 싫다면 노동이나 금전의 인내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을 받아들일 각오가 없다면 싱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음 댓글입니다. 도청업까지 어떻게 갔습니까? 돈에 거주합니까? 돈에보다 교회나 지방에 살면 지출이 줄고 지역의 서비스를 받기 쉽고 사회복지의 대응도 손이 닿기 쉬워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이와 자신 누구를 우선으로 하느냐에 따라 방향성 수정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